둘, 셋.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이게 말도 안 되네요. 1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그럼요. 않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무슨 뉴스를 골라오셨나요? 네, 바로 분양가 상한제 23일자 신문에 나갔던 네. 기사죠. 오늘 23일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신문 1면에 네. 코딱지만 하지만 1면에 그럼요. 나갔던. 1면에 나간 기사가 저희가 1면 기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안 했었네요. 지난번에. 너무 당연해서 안 했죠? 그렇죠. 네. 1면에 들어간 기사들이 중요합니다. 1면에 들어간 기사 중에 이날 하필이면 저희 1왕께서 즉위하신 바람에 다 차지하셨고요. 여기. 분양가 상한제 매우 호응할 만하게 여기. 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분양가 상한제 기사를 쓰게 된 이 기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면 그 전날인 2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이제 진짜 한다라는 법안을 그렇죠. 완전 통과를 국무회의에서. 시켜서 국무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앞전까지만 해도 하냐 마냐 설왕설래 했었지만 빼박. 이제는 빼박 무조건 합니다. 예, 무조건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걸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실 기사가 그래서 별로 크지 않았던 게 한다는 내용이 다거든요. 전에 이미 기사가 네. 수차례 많이 분양가 나갔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대체 뭔지, 음.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들이 네. 많이 나왔고 네.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나올 때마다 네. 많이 물어봤었던.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정말 이게 다예요. 분양가 상한제 내주 시행하고 적용 지역은 다음 달에 발표한다. 11월에 발표를 한다. 이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엄청 세밀하게 지정을 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그래서 그 적용 지역을 그 핀셋으로 적용한 지역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용어 설명 우선 한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요? 분양가 상한제란 기다렸던 듯이. 네.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단순히 단어를 생각해보면 분양가에 말 그대로 상한선을 둔다 이런 얘기죠.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땅을 제공하는 그런 택지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는 받지 못하도록 이미 상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이제 민간 택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땅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신도시 이런 것들은 다 공공택지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무슨 지구, 네네. 무슨 지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시골에 엄청 땅 부자님께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땅 부자님이로 그냥 부자님이시니까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땅 부자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에 그렇죠. 포함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이나 이런 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개발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땅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반발이 좀 약간 반발이 그렇죠. 심한. 민간 택지니까 음. 개인 사유 재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내 사유 재산에다가 이래라 그쵸. 저래라 하느냐 음.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이 크죠.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또 간략하게 한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적용되느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11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네.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갑자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 여기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해야겠다. 이러면 거기를 지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투기과열지구라고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네네.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네. 이런 지역들을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묶어놓는데 그 지역 안에서 아마 선정이 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셨어요. 어디가 될 것인가. 근데 사실 뻔해요. 강남 4구. 강남 4구. 3구? 강남 4구 다 되나요? 강동도 되나요? 강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강동구에 지금 굉장히 큰 맞아요. 재건축단지가 있어요. 맞아요. 중촌주공 아파트라고. 네네네. 지금 규모가 5천 가구 정도 네네. 되는데 재건축을 하면 난리 12,000 나죠. 가구가 네네. 됩니다. 이거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포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작년에 또 마용성 아, 어디죠? 마포. 용산, 제가 사는 용산. 네. 네. 성동구. 아, 맞습니다. 역시. 핫플레이스가 있는 네네네. 성동구죠. 왕십리 쪽. 네, 이 세 군데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이런 곳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서울 전체가 포함될 거다. 그건 좀, 네,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네. 왜냐면 서울 25개구가 모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그렇긴 있거든요. 합니다. 요즘에 뭐 집 사면 다 서울로 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강북이나 이런 데도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새 아파트는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그래도 시행이 되면 지금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분양가 아무래도 내려가나요? 분양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4천만 원, 평당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가격이 막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게 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정한 어떤 택지비, 뭐 건설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다 가격을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합해서 그 금액보다 분양가를 더 적게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계산을 못했지만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세의 한 70% 정도, 6, 70%, 네. 7, 80%네요. 네네네. 7, 80. 주변 시세의 7, 80% 정도의 분양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그러면 조금 하나 더 아까 전에 네. 그 조그만한 기사 말고 하나 더 보자면 보통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를 간단히 쓰면 이거에 대한 약간 속내 분석 기사를 보통 기자들이 쓰게 돼요. 서울경제신문에서는 민간 택지 상한제라는 게 막이 오르기 시작하면 공급 절벽 우려에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네. 그래서 큰 제목만 보셔도 고가 1억 뚫은 강남이 규제 예상 지역에서 더 오를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토부는 규제 효과가 나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한제가 공론화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집값은 고비가 풀렸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했다. 강남 3.3제곱미터당 평당이죠. 호가 네. 1억 원을 뚫고 마포도 5천만 원을 뚫고 막 오운대 뚫었다. 뚫었어요, 막. 오운대 뚫었다. 그리고 또 여기 요딴 온도 너무나 쫄래요. 여튼 국토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우리는 아니야 더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가 내려가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더 걱정을 표시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사실 부동산부에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져 있고, 워낙 많은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의도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참 그런 같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연히 그 규제를 받는 집의 그쵸. 분양가는 떨어지겠죠. 그쵸. 취지는 좋은 거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약간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게 공급 절벽이에요. 절벽처럼 뚝 떨어진다는 그렇죠. 공급이. 예.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서울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전국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간 택지에다가 그쵸. 적용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일단 뭐가 돼야 되나요? 돈이 돼야죠. 돈이 돼야 됩니다. 그 조합원 분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이 사업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혹시 재건축 재개발의 그
구조를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아,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 주로 재건축이라고 하고 그렇죠. 빌라 같은 부분 구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네. 걸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재건축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왜 분양가를 높여받으면 왜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예요. 그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걸 새로 짓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 소유를 하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새로 높게 크게 지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 지어서 좋긴 한데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요. 새로 지으려면 돈 많이 들죠. 건축비, 건설비. 뭐. 새로 짓고 일단 네. 부셔야 되고 이사도 뭐 잠깐 갔어야 다 되고. 돈이, 네, 다 다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 10층짜리 아파트를 뭐 30층으로 그렇죠. 높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층 분을 일반에 분양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그쵸. 걷어가지고 충당을, 네. 충당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그 가격이 높을수록 그렇죠. 이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좋아지는 구조인 거죠.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그렇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인기를 끌었고 뭐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야, 니들 맘대로 밖에는 못하게 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면 문제는 그러면 당신들이 감당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 쉽지 않죠. 그럴 네. 거면 나 굳이 안 해. 맞아요. 뭐, 그리고 그냥 뭐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게 뭐 몇 억을 네. 더 내야 하는데 네네. 나는 그 돈이 없다, 그쵸. 못하겠다 네. 하면 사업이 몇 년씩 이렇게 더 미뤄지고 지연이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결국은 다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는 그 돈 못 낸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시간이 더 걸리고 시간 더 걸리면 또 금융 비용 뭐 이런 것들 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도 예전에 저도 잠깐 취재했었는데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해도 최소 10년. 그러니까 최소 10년. 10년 우리가 해보자 으쌰 해도 될 거 말까 하는 것들이 막 분양가 때문에 돈 1억 더 내라고 해 5천만 원 더 내라고 할 때마다 그렇죠. 마다 나는 안 할게. 네, 난 빠질게 난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사실 예. 물론 뭐 그렇게 칠 때 이제 그래도 니네가 이득 보니까 감수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진짜 낡은 아파트가 많죠. 많죠. 네. 뭐 30년, 네네. 40년 된 아파트들이 논물 나오고 막 진짜. 근데 또 재건축 바라고 그 수리도 안 하시고 이런 아파트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주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 같은 부분을 지지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놈의 집값 때문에 그놈의 집값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규제가 되면 사람들이 신규 공급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와 이 업계 간에 약간 시각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김현미 장관께서 정말 국정감사부터 하여 뭐 나오실 때마다 이 상한제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게 안 놓으시는 정말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9.13 대책부터 해서 많은 네. 대책을 이미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나온 게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고 2007년에도 사실 이 분양가 네네네네. 상한제가 시행이 민간 택지 분양가 네네. 상한제도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 정부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집값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분양가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네네. 그리고 공급 절벽 우려를 하지만 공급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들어서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전문가들은 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다 공급 절벽 네네네. 올 거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아니다 정책이 시행된 후에 효과가 진짜 나타나는 건 몇 년 후다. 그렇죠. 그 몇 년 후 장기적인 추이를 봤을 때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고 착 터지는 식으로. 분양가도 네. 폭등했다. 네. 잠시 눌러놨을 뿐이지 그쵸. 절대로 이게 가격을 내린 게 아니다. 네네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네. 잠깐 지금 이 정부 잠깐 1, 2년 잘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대책으로는 막아놓은 너무 거다. 부작용이 크다. 뭐 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정부의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네네네. 그쵸. 집값이 너무 오르고 네. 분양가가 너무 살기 오르고 힘들고 서민들이 네.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네. 이걸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도움이 됐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분양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하나 더 얘기되는 게 이거죠. 로또 하나 저희가 더 썼었는데요. 내 집 마련 꿈꾸는 사람들이 부담 없고 무리 없이 내 집 마련 하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의 이제 근본이 되는 걸 그렇죠. 텐데 집을 아예 내 집 마련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규제 발표 이후에 청약을 한 곳이 있어요. 네네. 이수의 더 프레티움인가? 네네. 경쟁률이 뭐 200 몇 대 1이 아.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연히 분양가가 그쵸. 낮아질 텐데 앞으로는 낮아질 텐데. 사람들이 로또 분양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네네. 낮아질 텐데 왜 제도 시행 전에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냐.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내가 청약할 수 있는 단지는 그렇죠. 줄어든다. 네. 점수가 지금- 점점 치솟을 거다 뭐 그런 건가요? 일단 네. 단지 숫자, 네네. 집 숫자 자체가 줄어들 거다. 이런 네. 예측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경쟁에 그쵸, 몰릴 경제가 거다. 치열하다. 네. 아니 강남인데 이렇게 싸? 그쵸. 맞아. 네. 현금 있는 우리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는 현금 네. 부자들이 청약에 몰려들 거다. 이런 그럼요. 예측 때문에 차라리 나는 막차를 타겠다. 이런 생각으로 청약에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점수 가점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할 테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긴 좋은데 운이잖아요. 청약 같은 부분은 분명히 운이 너무 좀 운이죠. 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세랑 7, 80% 낮은 아파트가 나온다면 사실은 당첨되면 집값 30%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로또. 반대로. 그러니까 운으로 30%의 그런 이익을 받도록 놔두는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보통 아는 흔히 주변에 있는 맞벌이 부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봐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네. 전에 저희 그 부동산부 후배가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치솟는 당첨 가점 30대 비강남도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강남 최근에 분양한 네네. 데가 있어요. 성북구의 봄은 리슈빌 하우트라고 단지 규모도 그렇게 크지 네네네네. 않고요. 평소 같으면 인기가 많았을 단지라고 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쵸. 여기 분양 하나. 네네. 근데 청약 당첨 최저점이 5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57점 이상은 돼야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30대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부양가족이 3명이라고 하면 총 가족 수가 4명이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아기들 둘, 뭐 이 네. 정도 되는 집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청약 통장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15년 이상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무주택 무주택 기간이 기간도. 10년이 넘어야 네.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할 네네네. 때 59점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30대는 뭐 음. 애가 둘 있다고 그쵸. 해도 서울에선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이 됐어요. 음. 내 집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청약 점수가 된다. 이런 분들은 집을 사지 않고 네. 왜냐면 1주택자일 경우에는 청약 가점에서 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전세를 얻어서 계속 이렇게 아. 몇 년 더 버텨보겠다. 네네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네네. 쪽에 고가 전세값이. 전세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청약 점수가 낮다. 그리고 나이도 젊다. 이러면 사실 청약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죠? 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경쟁이 좀 덜한 수도권으로 간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서울에 살 거라면 이미 지은 지 몇 년 된 9호이라고 하죠. 신규 아파트가 아닌 9호으로 그냥 매매를 해서 네네.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인테리어를 30대가 한다거나.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음.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당장에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적용이 될 거고 그쵸. 그 단지는 뭐 반발을 어떤 할 아파트가 테고 적용될까? 네, 정부가 또 이번에 발표한 게 6개월 유예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받은 단지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사업이 최종 단계에 구분우선, 있는 네. 올라간. 네.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을 유예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 단지들이 과연 6개월 안에 남은 절차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도 관심사고 그러네요. 또 어떤 단지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분양을 안 할게. 맞아요. 분양을 아예 네. 하지 않을게. 대신 일반 분양분을 어떤 임대회사의 통째로 매각을 해요. 맞아요. 요즘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매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통째 매각을 해서 그걸 한동안 임대를 한 후에 분양이 아니라 팝니다. 그냥 매각하는 형식으로 팔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우리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게 과연 될지 안 네네네. 될지 또 실제로 아. 그런 단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게 또 굉장히 그러네요. 관심사입니다. 벌써부터 한마디로 이 지정을 받을 거라고 전망되는, 사실은 지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 핫한 지역의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이 집 받으면 무조건 집값 뛴다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일 텐데 벌써부터 어떻게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그렇죠. 또 머리를 굴리는. 네. 역시 사람은 영리해. 역시 그러면 역시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청약 점수가 높은 무주택자이시군요. 그분들은 로또를 최선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로또를 잡으시기를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자, 살 길을 찾아봅시다. 전세 구해야죠. 뭐. 전세 구해야죠 뭐. 자, 오늘은 또 2회를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도 허접합니까? 네, 뭐 저희는 허접하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